아,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아, 예. 아, 저번에 그 일 잘 마무리됐다고요? 아이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됐다 하니 축하합니다. 아이고, 정말 잘 됐습니다. 마음고생하신 덕분이고. 근데 다음에는 또 그런 일로 어디 아무 데나 가서 도장, 계약서 도장 그렇게 쾅쾅 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잘 지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덕번호 시험 법률 이야기 짱배원 장성규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길을 가다 우연히 수익형 분양호텔 세 채를 계약했던 그녀의 사연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계약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리고 싶은 마음에 변호사들을 만나러 다녔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온 것은 첫 번째 온 것은 아니었고요. 저는 한 세 번째 정도 해서 저를 방문했습니다. 그녀가 방문한 법률사무소에서는 대략 두 가지 정도의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첫 번째로 방문했던 법률사무소에서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상담팀장이 과장된 설명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여성이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계약은 충분히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소송을 해봅시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법률사무소에서는 첫 번째 법률사무소와는 달리 아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계약금만 납부한 것이 아니라 중도금의 대부분도 납부한 상태여서 그 당시로는 현재는 잔금 납부를 할 의무만 있고 나중에 소유권이 등기를 해야 하는 그런 처지다. 그래서 만약 이걸 소송으로 한다면 패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분양형 수익 호텔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군데의 법률사무소에서의 그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좀 다른 걸 느낄 수 있죠. 그녀가 겪었던 일을 기초로 해서 과연 이게 그러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느냐.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할 여지는 있었습니다. 제3자라 하면 상담팀장이 그녀에게 기망을 해서 그로 인해서 그녀가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논리 구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이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자,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그야말로 가능성이고, 그게 사기에 해당해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취소되려면 그러한 사실관계의 주장보다는 증거입니다. 과연 그럼 그녀에게 그것을 입증할 만한, 사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증거를 찾는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당시에 자기와 상담을 했던 상담팀장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전화를 해서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약을 안 하고 싶다. 그 당시에는 계약을 하고 난 뒤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쉽지 않은 것 같다.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상담팀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돌변하는 거죠. 언제 제가 그 당시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원칙론만 이야기했지 계약이 그렇게 취소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계약을 했다가도 계약 진행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다고 했지 않느냐. 그 다른 사람을 내가 못 구하면 분양사에서 구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상담팀장은 뭔가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고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설명한 것이 저희들은 그렇게 설명했을 뿐이고 더 이상의 설명을 한 바가 없는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 소리 하시려고 이런저런 계속 하신다면 앞으로 전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는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그녀는 자기가 생각해도 계약을 한 지도 1년이 넘었고 계약금도 납부했고 중도금도 대출받아서 중도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상태에서 이제 와서 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린다, 취소한다. 자기가 생각해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녀가 그 계약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 분양형 호텔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 다시 말해서 전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녀도 전매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행사에 이야기를 했더니 전매를 하려면 자신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본인에게 우리가 지급한 중도금은 무이자였다. 그로 인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하겠다면 전매에 동의하겠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아니 내 물건인데 내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물건이 그녀의 것이 아니죠. 그 당시로는 그녀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분양 목적물, 수익형 분양 호텔을 가질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권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대로 판다? 팔 수 없습니다. 팔려는 사람, 파는 사람의 그 물건을 판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도저도 아니 된다면 자, 이제 그럼 계약을 포기하면 되느냐? 내가 계약금 9천만 원 모두 포기하면 이 계약은 스탑할 수 있느냐? 그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 565조는 해약금이라고 해서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 단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의 사안에서는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난감한 상황에서 이제 그녀가 저를 찾아옵니다. 그녀가 계약을 하게 된 경위,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그녀가 겪었던 고충, 또 시행사와 협의를 일부 해보려고 했던 노력, 상담팀장에게 전화했던 그런 사연, 모든 걸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 그녀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녀에게는 다른 어려운 문제도 많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점은, 그녀는 이미 중도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서 대부분을 납부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약을 포기한다거나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은행과 싸움을 해야 되는 또 다른 공룡을 만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했는데 중도금을 갚지 아니하거나 나중에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은행은 바로 돌변해서 그녀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는 그녀도 일부 양보하고 상대방도 일부를 양보해서 협의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 한 그녀가 그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힘든 사안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이야기를 했죠. 당신도 현재 상태로는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된다. 왜냐? 당신이 행한 실수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실수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 그녀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여러 법률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했던 것은 결국은 이 계약을 처음부터 아예 없던 것으로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완전히 더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설명을 한 것은, 이 사안을 일도 양면적으로 칼로 모자르듯이 하려면은 너무나 비용과 소송 비용, 경제, 시간이 많이 들 것이다. 그러면 당신도 일부 양보하고 시행사도 일부 양보하는 차원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이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의 진단은 그렇습니다. 나의 자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수긍을 한다면 내가 시행사든 시공사 관계자를 만나서 대화를 한번 풀어보겠노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녀도 며칠 고민을 하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 방문했던 법률사무소에서는 계약 취소,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두 번째 사무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밖에 없다. 좀 나은 방법은 이거를 되팔아서 전매해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시는 것이다. 그런 해결 방안을 제시했던 거죠. 근데 그녀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자니 그것도 본인이 생각해도 어려운 것 같고, 또 그냥 남에게 판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이걸 누구한테 파느냐, 그 부분도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일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 상태에서 실리를 찾겠다, 그 선택을 했던 거죠. 그녀가 이제 서로 양보하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론을 내리자 제가 이제 시행사와 시공사 측과 접촉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아무개 변호사다, 어떤 수익형 분양호텔 문제로 잠깐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 약속을 정해달라. 약속을 정합니다. 방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에 한 20년 경력이 있다는 본부장이 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본부장은 변호사라는 사람이 찾아오니까 처음에는 아주 적대적으로 본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양보만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던지 아마 딱딱하게 굴었습니다. 저를 만난 본부장은 조금 처음에는 좀 당황하고 황당해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잘 찾아오지 않는데 직접, 변호사는 소장 접수하고 소장으로 이야기하고 법정에서 이야기한 사람이지 남의 사무실 이렇게 약속 정하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성을 모시고 사무실은 가지 않고 이 근처에 이제 커피숍에 앉아있게 두고 제 혼자 올라갔죠. 가서 이제 만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녀의 입장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본부장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본부장의 가족,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의 누나나 동생이 길을 가다가 한 채도 아니고 순간에 그 선택의 잘못으로 충동으로 세 채를 구입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집으로 왔다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없어서 이 사무실 저 사무실 뛰어다니는 그런 마음을 어떻겠습니까? 그런 점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본부장이 소속된 시행사도 이름만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 강남에서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있는 시행사였단 말이에요.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가 무리한 계약을 진행해서, 그것도 분양 대행회사의 요원들이 과장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여러 건의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자체가 과연 기업 이미지 브랜드에 맞느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설득을 했죠. 또 그리고 변호사가 나중에는 소송을 하겠지만
소송만 하는 것이 변호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서 여론을 부과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둘 간에 제 의뢰인에게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행사 측에서도 일정 부분 양보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끝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를 하게 되죠. 그런 제의를 했더니 법무장이라는 분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보겠노라 하면서 잠시 한 10여 분 정도 다른 분들과 뭐 따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럼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자기들이 정하겠노라.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시는 협의안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바로 수락하고 아니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한 채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한 채는 다른 사람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시행사가 도와줍니다. 나머지 한 채는 계약금은 그녀가 포기하고 그 다음에 들어간 중도금은 그 중도금 부분은 계약을 진행하는 한 채에 대한 잔금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방안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시행사 측에서는 자신들이 분양 대행사에 나간 수수료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면 자기들에게도 손해가 많다. 변호사님 안 중에서 중도금으로 들어간 부분 2회분 정도만 포기를 해주시면 나머지는 다 따르겠다. 그 법무장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녀와 일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사무실을 나가서 커피숍에서 다시 그녀를 만납니다. 그녀와 함께 법무장과 나눴던 이야기, 서로 간에 협상 탭을 올려놓았던 협상 조건 이야기하던 과정에 그녀도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그 정도면 자기가 수락하고 이 분쟁에서 이 계약의 굴레에서 빨리 마음 편하게 벗어나는 게 맞겠다라고 제안에 얘기해 줍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그 시행사무소 돌아가서 후속 절차들은 지금 상호간이 이야기한 내용대로 하자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분쟁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의사의 합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일의 수수는 아주 쉽게 진행되어 버렸죠. 후속 절차들은 본부장과 제가 나눈 이야기 그대로 진행되어 버려서 절차는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저 비슷한 사안인데 나도 저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사건과 사례는 개별 사안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으로 풀어야 될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녀처럼 양보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그녀보다도 더 양보해야 협의가 될 수 있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들은 각자의 처한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멘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수한 거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다면 그의 실수에 대한 대가도 내가 치르겠노라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문제를 보다 쉽고 원만하게 풀 수 있습니다. 알아두는 덕분은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였습니다.